이 영상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원작 웹툰의 줄거리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주인공 강지원이 죽음을 앞두고 10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었던 이유와 남자 주인공 유지혁이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반전까지 포함해 결말까지의 내용을 모두 소개하는 내용이니 보시는 분들은 스포에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줄거리 요약은 원작의 재미와 감동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식품업계 대기업인 UNK 마케팅 일부 과장이었던 강지원은 10년 전 같은 회사 동료였던 박민환과 결혼해 10년 동안 시어머니 김자옥의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강지원한테 남은 것은 위암 말기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10년을 대기업에서 일해왔는데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었던 박민환이 결혼을 하자마자 회사를 때려치우고 주식에다가 가진 돈을 전부 날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해놓고서도 박민환은 강지원을 계속 무시하고 천대했는데 박민환이 결혼을 한 이유부터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박민환이 강지원과 결혼을 했던 건 강지원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도 늘 고분고분했던 강지원이 자기 말도 잘 듣고 자기 엄마한테도 잘할 것 같다는 이유가 전부였던 건데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나쁜 놈이지만 박민환이 강지원 뒤에서 저지른 짓은 더욱 끔찍한 쓰레기 짓이었습니다. 박민환은 강지원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강지원 몰래 사망보험을 들어놨어요. 강지원이 죽게 되면 자기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는 속셈이었는데요. 그래서 강지원이 치료를 받는 것을 반대했던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비밀까지 숨기고 있었는데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강지원은 자기가 입원한 후로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남편을 찾아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강지원을 태워준 기사님은 예전에 돌아가신 강지원의 아빠를 닮으셨는데요. 기사님은 강지원이 금방 건강해질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 좋은 남자도 만날 거라는 덕담을 해줬습니다. 죽을 날만 받아놓은 강지원은 기사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그게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기사님의 말대로 이루어질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강지원은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강지원이 목격한 건 남편 박민환과 절친 정수민의 불륜 현장이었는데요.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남편과 친구를 발견한 강지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분노했지만 박민환은 강지원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그냥 곱게 죽으라며 밀쳐버렸는데요. 박민환한테 밀쳐진 강지원은 화장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고 그렇게 원통한 마음을 품은 채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지원이 눈을 뜬 건 10년 전 박민환과 결혼하기 직전의 회사였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강지원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택시기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를 닮은 기사님은 딸을 걱정한 아버지가 택시기사가 되어 나타난 화신이었던 거죠. 이게 돌아가신 아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강지원은 일단 박민환과 파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요. 강지원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회귀한 세상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강지원이 이미 겪었던 일들은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걸 당하는 사람이 바뀔지언정 사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신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누군가의 행운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강지원은 자기한테 다가올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로 했는데요. 강지원의 표적이 된 건 친구인 청 옆에서 살랑거렸지만 뒤에서 박민환과 불륜을 저질렀던 정수민이었습니다. 강지원의 불행은 박민환과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이었고 이번 생에는 그 불행을 정수민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목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였던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넘기는 건 양심에 찔리는 일이지만 어차피 박민환과 불륜이 예정되어 있는 정수민이라면 강지원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걸 최우선 과제로 결정한 강지원에게 마케팅 일부 부장인 유지혁이 갑자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유지혁의 배려에 강지원의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강지원은 유지혁의 배려에 선을 그으며 철벽을 쳤습니다. 강지원한테는 유지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생에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했었던 것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인 양주란과 유희연이 당할 억울한 일을 막아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한번 죽음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죠. 정수민은 강지원의 절친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악연으로 얽힌 관계였습니다. 과거 강지원의 엄마가 정수민의 아빠와 바람이 나서 도망쳤던 건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 강지원의 아빠는 엄마가 없는 지원이를 더 큰 사랑으로 키웠던 반면 정수민의 엄마는 수민이 때문에 아빠가 바람난 거라고 하면서 구박을 했었습니다. 정수민은 엄마한테 받았던 학대를 전부 강지원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바람난 것도 강지원의 엄마 때문이고 자기가 엄마한테 학대를 받은 것도 강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강지원 옆에서 오랜 시간 친구인 척하면서 강지원을 모함하고 강지원의 행복을 빼앗고 있었던 건데요. 강지원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던 것도 강지원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정수민의 이간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창회가 있던 날 강지원은 원래 가진 미모를 한껏 꾸며서 완전히 화사해진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이날도 정수민은 강지원을 험담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강지원은 그동안 정수민이 거짓말로 친구들을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친구들과의 오해를 단박에 풀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정수민이 회사에 공채로 합격했다는 거짓말까지 폭로해버리는데요. 정수민이 강지원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건 정직원인 강지원이 정수민을 계약직으로 추천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지원 덕분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었으면서 뒤에서는 강지원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거짓말이 드러나자 정수민은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됐고 다른 친구들은 강지원에게 그간 오해를 했다면서 사과를 하게 됐죠. 정수민과 사이가 틀어졌지만 강지원은 박민환을 바로 차버리지 않고 청혼까지 받아줬는데요. 강지원이 박민환의 청혼을 받아준 건 정수민이 박민환을 가지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박민환을 차버리면 정수민도 박민환한테 관심이 없어질 게 뻔했던 거죠. 정수민이 박민환을 욕심냈던 건 그가 강지원의 남자였기 때문이었던 건데요. 강지원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두 사람을 차에 두고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상대로 정수민은 박민환을 유혹했고 본성이 쓰레기였던 박민환은 곧 결혼을 앞둔 강지원을 두고 정수민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버렸어요. 모든 게 강지원의 계획대로 흘러갔던 거죠. 이렇게 박민환을 정수민한테 떠넘기는 것에 성공했지만 강지원의 마음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강지원 앞에 유지혁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랑 따위는 지긋지긋하다는 강지원에게 유지혁은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유지혁의 다정함 때문인지 아니면 술 기운 때문인지 강지원도 유지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박민환은 강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뻔뻔했습니다. 박민환은 정수민과 그런 사이가 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견례를 진행했는데요. 강지원은 상견례를 그대로 진행하자는 말을 수락했지만 그건 박민환과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혼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강지원은 아주 강렬한 메이크업을 하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는데요. 김자옥은 악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였습니다. 며느리를 아들 뒷수발을 드는 여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강지원이 엄마 없이 자라서 배운 게 없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홀몸으로 강지원을 키운 아빠한테 딸 가진 게 죄인이다. 결혼하면 시댁 귀신이 돼야 한다. 친정아빠 재산은 못 지낸다. 이따위의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강지원은 지난 생에 당했던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부모 없는 건 똑같은데 왜 남의 부모를 들먹이냐고 하면서 이 결혼 안 하고 말겠다며 상견례를 엎어버렸어요. 강지원이 아빠를 모시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정수민이 나타난 거죠. 정수민이 김자옥한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상견례 상대가 강지원에서 정수민으로 선수교체를 한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것도 다 강지원의 의도한 계획이었습니다. 박민환을 정수민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계획이 완벽하게 먹혀들어갔는데요. 상견례가 엎어진 후 박민환은 강지원의 집 앞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김자옥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강지원이 자기한테 망신을 줬다는 거죠. 그러자 마케팅팀 동료인 유희연이 나서서 강지원을 이사시켰는데요. 그런데 유희연한테는 강지원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유희연은 유지혁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강지원이 이사를 간 집은 유지혁의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유지혁은 유희연에게 부탁해서 강지원을 자기 옆집으로 이사시켰던 건데요. 유지혁은 강지원이 회귀를 하고서부터 계속해서 강지원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마트에서 시식 행사를 진행했는데 정수민이 견과류가 들어간 제품이라는 안내를 하지 않아서 알러지가 있는 고객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고객은 호흡이 곤란해져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지만 정수민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지원이 견과류 알러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강지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했는데요. 하지만 회귀한 강지원은 정수민이 어떤 애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강재원은 행사 진행 상황을 전부 기록해놨고 그 안에는 강재원이 알러지에 주의하라는 편말을 정수민한테 건네주는 영상도 들어있었습니다. 정수민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강재원은 정수민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정수민은 자기가 임신 초기라서 감정 조절이 안 됐다는 핑계를 대는데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박민환과 얽히면서 정수민의 거짓말은 유야무야 넘어갔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수민의 임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에 박민환은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정수민을 임신시킬 수 없었던 거죠. 정수민은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인해 박민환과 결혼하게 되는 강재원의 운명을 가져갔고 시식 행사에서 사고를 친 걸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게 들통나 회사를 무단 퇴사하게 되면서 회사를 떠나게 됐던 양주란의 운명을 가져가게 된 거였습니다. 정수민의 가짜 임신에 속아서 박민환은 예비 신부였던 강재원의 친구랑 바람을 피워 임신까지 시킨 놈이 됐습니다. 박민환은 어쩔 수 없이 정수민과 결혼했고 강재원의 함정에 빠진 걸 모르는 정수민은 자기가 강재원의 남자를 빼앗은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정수민은 김자옥이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말에 잘해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혼식부터 하나하나 전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죠. 정수민은 세상 촌스러운 스타일로 드레스와 화장을 하고 박민환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재원은 유지혁과 함께 정수민의 결혼식에 갔고 정수민의 부케를 받았습니다. 강재원은 정수민의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했는데요. 500만 원의 의미는 나중에 정수민이 자기처럼 스트레스를 받아 위암에 걸리면 그때 암 수술을 하라고 주는 돈이었어요. 강재원은 박민환을 완벽하게 정수민한테 떠넘겼고 뭔가 마음이 홀가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유지혁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유지혁은 언제나 든든하게 강재원을 지켜줬고 때때로 귀여운 면까지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유지혁은 처음부터 강재원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박민환은 정수민과 결혼을 했지만 강재원을 잊지 못했고 그런 박민환을 본 정수민은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재원이 자기를 병원에 데려가서 억지로 사과를 시켰던 날 박민환의 아이를 유산했다는 거짓말이었죠. 처음부터 임신은 결혼을 위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유산을 했다는 거짓말로 덮어버린 거였습니다. 박민환은 정수민과 이미 해버린 결혼을 물릴 수도 없는데 애까지 없어졌다는 말에 완전히 열이 받아버렸는데요. 그래서 심부름센터를 찾아 강재원에게 해코지를 하려는데 그걸 유지혁이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지혁이 UNK 회장의 손자라는 걸 알게 되고 강재원을 해치려는 걸 그만두게 되죠. 박민환이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수민이 난리였습니다. 유지혁이 재벌 3세라는 걸 알게 되자 너무나도 배가 아팠던 거죠. 질투에 눈이 먼 정수민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폭행하고 유산을 시켰으며 재벌 3세를 꼬시기 위해 자기를 이용해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를 본 강재원은 게시판에 쓴 글을 빌미로 자기한테 5억을 요구하는 정수민을 기자회견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돈을 받아내겠다고 나타난 정수민에게 강재원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사실과 다르며 정수민은 산부인과에 간 적도 없다는 것을 폭로해버렸어요. 정수민은 임신한 적도 없기 때문에 유산할 수도 없었던 거죠. 강재원의 폭로로 인해 박민환까지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이렇게 강재원에게 닥친 불행이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재원의 불행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렸는데요. 박민환이 바람을 피우고 강재원이 위암에 걸렸던 운명을 양주란이 대신 가져가게 된 거였습니다. 지난 생에 양주란은 회사를 나가면서 강재원과 인연이 끊어진 걸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에는 강재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양주란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양주란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위암은 초기에 발견돼 완치가 됐지만 내연녀가 문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생에 강재원처럼 양주란이 남편과 내연녀 앞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운명이 되거든요. 이 운명을 다시 정수민한테 떠넘기기 위해서는 정수민의 남편인 박민환에게 내연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지혁에게 부탁해 새로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고 그걸로 실수인 척 박민환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본 정수민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지만 박민환과 연락을 주고받는 여자와 문자를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기 힘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사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강재원은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내연녀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수민은 김자옥이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준다면서 짜증을 냈고 강재원은 그런 정수민에게 박민환과 함께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박민환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이 판명났고 정수민은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박민환 때문이었다는 것에 복수를 결심하죠. 정수민은 김자옥과 김자옥의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박민환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실수인 척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박민환이 씨가 없다는 말에 김자옥은 이게 전부 정수민의 탓이라고 하면서 정수민이 박민환을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병이 생겼다며 노발대발 화를 내죠. 정수민은 지지 않고 대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다가 김자옥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정수민은 쓰러진 김자옥을 두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었는데 다음날 발견된 김자옥은 병원으로 실려가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박민환은 자기가 불행해진 이 모든 상황을 정수민 탓으로 돌리며 정수민을 죽여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웁니다. 강재원의 암보험을 들어 보험금을 타내려던 운명이 정수민에게 간 거였죠. 박민환은 정수민의 명의로 여행자 보험을 들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요. 그리고는 차 브레이크를 고장내놨어요. 한편 정수민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자옥의 상태가 호전돼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면 자기가 뇌출혈로 쓰러진 김자옥을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게 폭로될 테니까요. 간호사가 주사에 기포가 많으면 혈관에 기포가 들어가서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는 기포가 많은 주사기를 하나 훔쳐냈습니다. 그걸 김자옥에게 주사한 정수민은 과거 김지원이 죽기 전에 김지원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였으니까 그냥 일찍 가시라며 기포를 주사했고 김자옥은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자옥의 사망 소식을 들은 박민환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정수민을 죽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고장냈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거죠. 차는 결국 사고가 났고 박민환은 차에서 터진 불길에 휩싸여 강물에 뛰어들어 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익사를 했던 건 과거 유지혁이 가지고 있던 운명이었죠. 정수민은 김자옥과 박민환이 동시에 죽어서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례식장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재원이 내연녀로 속이고 정수민과 주고받았던 문자를 가지고 정수민을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죠. 정수민이 김자옥을 해칠 때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이 정수민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수민은 김자옥을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정수민은 연행되는 도중 도주를 시도했고 차를 훔쳐서 유지혁과 강재원을 치려고 돌진했는데요. 이때 유지혁이 강재원을 지키려다 크게 다쳤고 몇 주가 지나도 의식을 찾지 못하자 자기 운명 때문에 유지혁이 다친 거라 생각해 유지혁의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유지혁이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지혁은 강재원과 같은 대학을 다녔었고 그때 길고양이를 보살펴주던 강재원을 유지혁이 좋아하게 된 거였죠. 회사에서 다시 만난 강재원을 보고 반가웠지만 박민환이 유지혁보다 먼저 강재원에게 다가갔고 유지혁은 강재원의 행복을 빌어주며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재원이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가 강재원이 집으로 향하는 걸 보고 뒤따라갔었는데요. 거기서 강재원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재원의 시신을 안고 유지혁은 용기가 없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유지혁은 강재원의 장례식을 치른 후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유지혁을 태운 택시는 강재원을 과거로 보냈던 강현모의 택시였죠. 강현모는 유지혁에게 다시 태어나면 뭐라고 싶냐고 물었는데 유지혁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간쓸게 다 빼줄 거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유지혁은 다음 생이 있다면 강재원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하며 바다로 걸어 들어갔고 그게 유지혁의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유지혁도 10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던 거였어요. 강재원은 유지혁이 10년 후 미래에서 자기를 쫓아왔다는 것을 알았고 의식을 찾은 유지혁에게 자기도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밝히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정수민은 두 사람을 차로 치려고 했던 게 살인미수로 형량이 정해져 무기징역을 받게 됐는데요. 정수민은 감옥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모든 운명을 새로 쓴 강재원은 이제 정수민에게 무엇 하나도 빼앗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수민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동안 자기는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말하며 유지혁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유지혁과 강재원은 새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는데요. 강재원은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아픈 아이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아빠가 선물해준 새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나가기 위해 준비한 거였죠. 두 사람이 선물 받은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